자, 오늘 어제 이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가짜 편지책 이거를 많이 썼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맞아요. 총선 전에 기획했다가 안 낸 책이에요. 총선 전에 내려고 기획했다가 조원진의 배신으로 총선 때 박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 낸 책을 어디 창고에다 갖다 버린 걸 들고 와가지고 지금 책 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거 강조하지만 지금 가세연이 이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상식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세연의 위험성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름 걸려있는 책이 거기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여기서 나오면. 근데 보니까 무슨 저자가 유영아로 돼 있다는데 박 대통령의 지지자가 쓴 편지를 강용석과 유영아의 돈벌이로 이렇게 이용하게 하면 됩니까? 나 박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총선 때 했던 얘기들이 너무 냉정하게 잘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 판단이 아니라 2년 전 판단인데 그때도 이미 박 대통령은 거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책을 국민적인 가치탄을 받는 가세현 쪽에다가 낼 수 있는지 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렇게 지금 냉정하게 잘 판단하는 분이 자 먼저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자체가 정치하겠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분이 이미 정치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지지자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배신자들과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우리 공화당에서도 조원진, 홍문정 대표가 이전 투구를 하고 있다. 이게 언제 때입니까? 박 대통령이 조원진 보고 내려놓았을 때 조원진이가 으쌰으쌰 하면서 박근혜하고 싸우겠다 해서 개판 만드는 그때 아니에요. 총선 직전에. 그때 이제 편지에 답장을 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 총선 앞둔 시점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조원진한테 하는 얘기예요. 조원진한테.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니겠죠. 아, 조원진의 심성 볼 때는 그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겠구나.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 본다. 뭐냐? 이때 총선 포기해야 되겠다. 태극기 팔이 가지고는 총선 안 되겠구나 해서 요때 이제 포기하는 그 심정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때도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꽤 오랫동안 총선을 준비했는데도 조원진의 이 욕심을 파악하고 딱 손 떼는 거 보고 그 손을 떼면서 그냥 뗀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랑 뭉치라 그래서 조원진을 심판해버렸거든요. 어우, 저렇게 냉철한 판단을 내린다는 게 감옥에서 깜짝 놀랐는데 이 태블릿 하고서 강용석이 설마 그걸 잘못 판단하지 않겠죠? 저런 정도 판단하는 분이 조원진을 끝장을 내고 있는데 특히 자 윤석열 겨냥 그가 걸어온 길 뒤돌아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이것도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 조국 청문회 전국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정경심을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고 증오의 대상 윤석열이 조국을 친 이유가 뭔지 혼란스럽다 했더니 박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과거에 날조 조작한 놈이라는 걸 알면 조국을 친 게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대에서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윤석열이의 조작 날조는 지가 제일 잘 알고 윤석열의 조작으로 일부의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못 속인다. 거짓 완전히 윤석열을 딱 꿰뚫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조국 칠 때 만세 부르는 그 개돼지라고 달리 윤석열 요거는 원래부터 사기치는 놈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조원진이 딱 다 보고 있고 조원진이나 윤석열 정도 보는데 강용석이 검색 한번 해보면은 그놈 뭐 공문서 위조 뭐 다 사문서 위조 그냥 뭐 다 나오는데
그런 강용석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한다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이게 강용석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 참모들 뭐 열댓 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조원진이 어제 박 대통령한테 또 한 방 날라갔는데 요 떨거지들 끌고 그렇게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떨거지들 끌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쳤잖아요. 이 화환이 이게 뭐 5천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대. 5천만 원 정도. 지금 제가 이 소송 몇 개 하는데 이 1,000만 원 지금 들어서 이게 지금 머리 아픈데 이 5천만 원을 길거리에 깔아버렸습니다. 조원진이가 다 박근혜 이름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이러면서 지가 마치 박 대통령 대변인처럼 떠들어대는데 요때 중앙일보의 기사가 나가는데 이 수많은 지지자들을 끌고 와서 박 대통령이 당원들에게 한 말씀 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제 박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메시지 없다. 다 가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 가. 그리고 치료 끝나면 내가 국민들 앞에 직접 나가겠다. 즉 조원진 떨거지들과 상대 안 하고 국민 앞에 직접 나가겠다. 이 정도로 많이 모여 있으면은 박 대통령이 원래는 조원진이 계획은 많은 저의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메시지 없다. 꺼져 너희들. 와. 참 냉철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김한수하고 강용석이 요 문제 빼놓고는 지금 박 대통령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아직까지 박 대통령이 태블릿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김한수, 뭐 정호성, 강용석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그래. 말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말을 뱉은 것 치고는 지금까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JSL님, 예, 2021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디어치 화이팅. 희주님,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유튜브 시청이 가능. 그렇죠. 예. 이제 완전 다른 게 문갑식이 저 돌대가리가 모든 것은 유형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제 박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야. 그 병원에서 나와서 산책 가도 되고 영화 봐도 되고 TV 봐도 되고 제가 누구 만나도 되고 이제 유형화 따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형화나 지금 강용석이나 막 조원진이나 벌벌 떠는 게 이제 박 대통령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돼. 전희 대표님이 진실을 지키며 중심을 잡아온 시간들이 응집되어 나오는 시사폭격이 더욱 중요해요. 제가 오늘 한 방송을 박 대통령이 보면 지금까지 내가 판단한 박 대통령의 냉철한 판단력이면은 알고도 남죠. 이거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이거 저 떨거지들이 어떻게 반박을 해? 새해에도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망유의 토론을 아주 강렬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하고 연결된 건 사망유의 토론이에요. 그때 사실은 사망유의 하기 전에 저 가세현 따라다니는 그 목격자 K 그놈이 진중군한테 짓밟히면서 박 대통령 쪽이 비상 걸렸거든요. 그때 이거 엎을 방법이 없다. 그때 막 조회수가 막 500, 600만 나오는데 그때 제가 엎어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뭐 3번씩 봤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강렬히 기억하니까 제가 헛소리하는 사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리틀 라이언 카워님, 반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행 끝까지 원합니다. 네. 콜드스톤님, 박근혜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부 배신자들과 여정놈들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내부 배신자들을 언제 어떻게 척결하느냐 문제가 탄핵 무효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랑 똑같아요. 탄핵 무효를 태블릿으로 한 방에 쳐서 끝내려면은 내부 배신자들이 끝장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한수 자백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시간 끌릴 것 같아요. 제가 이 SK를 때려잡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SK부터 때려잡은 다음에 김한수 불러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유영아한테 더 이상 당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빅서클님 2022년 대표님의 태블릿 진상규명 응원합니다. 해피 뉴이어. 하여튼 1월 달에 제가 소송을 한 6, 7개 정도 밀어놓고 책 요거 두 개와 이 최근 거를 묶어가지고 한 220페이지짜리 태블릿 백서 책으로 넣어서 3월 안에 게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3월 안에 게임 끝내는 게.